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소재무게 실적, 거래처 실적 악화에 덩달아 부진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거래처가 어디인지 한번 보면서 이 거래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국 경제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거래처이기 때문에 현재 이 중국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의 실적 및 주가 전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승 엔터프라이즈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아디다스의 주요 거래처죠. 이제 브랜드 신발 제조업자가 이제 개발자 생산 방식, ODM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화승 비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외국 기업 지배 지주 회사로 신발 사업 부문을 관리를 하고 있고 2019년 기준 아디다스 내 운동화 제조업체 중 MS 2위 생산 업체이며 화승의 점유율은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니 이 아디다스 신발의 다섯 켤레 중에 한 켤레는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만든 신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 아디다스 실적 부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디다스의 실적 부진은 조금 있다가 보고, 현재 그래서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이 실적은 어떻게 되는데, 매출은 어떻게 되는데라고 보시면, 네, 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1%의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과연 이게 괜찮은 건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발현된 실적을 보자면 이게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22년이랑 어떻게 보면 23년 전년이랑 비교를 하자면 22년도에는 중국에 뭐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 리오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내구재 소비재에 관련된 이 수요가 폭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밖에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옷이랑 신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들이 이때 22년도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사실 22년도 대비해서는 뭐 매출액 단에서는 거의 25% 감소를 했는데 조금 충격적인 거는 이제 영업이익 감소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22년도 영업이익이 520억 정도 나왔는데 23년도 130억 이거는 거의 뭐 이 4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디다스에서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22년도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수주 때문에 굉장히 공장 어떻게 보면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풀캐파로 돌리면서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22년도부터 뭐가 있었죠? 리오프닝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 침체가 되면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소비 심리도 굉장히 침체가 돼서 이 22년도에 생산한, 그 23년도 초까지 생산한 이 물량들을 다 재고로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단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23년도 재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다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의 그 실적에 대해서는 1조 4천억 매출에 638억 원, 어떻게 보면 22년도 이 좋았던 시기만큼 지금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사로서 디테일하게 보자면 네, 보시면 기사 내용입니다. 국내 신발 제조사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최대 고객사인 독일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 실적 부진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면서 지금 23년도 실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디다스는 지금 23년도 지난해 32년 만에 8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2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소비가 꽁꽁 얼어있는 이 상황에서 글로벌 브랜드들의 이 굉장한 이 실적 악화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조금 더 보자면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실적은 이 아디다스가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보고서를 통해서 신발 부분 매출이 98% 이상이 수출이며 특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동화는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는 회사가 아디다스 그룹의 신발 ODM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고
회사 제품은 최종적으로 아디다스 그룹으로 수출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소비가 된다고 지금 밝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에 따르면 아디다스 그룹의 주요 생산 업체는 9개이며 이들 생산 비중이 98%에 달하는데 9개 중에서 글로벌 9개 중에서 하나인 화승그룹은 2020년 기준에 이 운동화 부분 MS 2위 생산 업체이며 약 21%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데이터보다 더 최신 데이터는 점유율이 더 올라갔네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디다스가 32년 만에 8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도 뭐 추가적으로 조금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증권가에 따르면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올해 성장세를 회복할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향후 고객사 실적 변화에 따른 가동률 변동치를 낮추고 최대한 이 설비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낮아진 마진을 다시 고마진 구조로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 1분기 가동률을 회복하여 오랜만에 높은 매출 증가율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증권가에 따르면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올해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죠.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향후 고객사 실적 변화에 따른 이 가동률 변동치를 최대한 낮추고 이 설비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낮아진 마진을 다시 고마진 구조로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올 1분기 가동률을 회복하며 오랜만에 높은 매출 증가율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봤던 실적에서 23년도 영업이익률이 1%였던 점, 그리고 24년도에는 4.5%까지 거의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 데이터가 되는 게 이 해당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주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실적, 앞으로의 기대감은 어떨까라고 주가에서 보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차트가 22년도부터 23년도 그리고 24년도까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22년도 워낙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높은 주가 상황, 높은 주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23년도에 그 어떻게 보면 사실 22년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금리가 높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이러면 소비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반응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또 23년도는 실적 또한 악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악재가 다 반영됐다라는 이 시장의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장의 의견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다.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상승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지지, 저항을 조금 뚫어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해당 가격대에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리고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시장에서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악재가 다 반영이 돼 있고, 지금이 워낙 주가 레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아가라 이런 의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저와 봤던 내용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1%라도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악재라고 한다고 하면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의 거의 매출의 99%가 다 몰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신발의 그 유행이라고 하죠. 이 신발도 현재 나이키라던가 뉴발란스라던가
뭐 푸마라던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 업체들이 소비자들한테 신발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어떤 시즌은 나이키, 어떤 시즌은 뉴발, 어떤 시즌은 푸마, 어떤 시즌은 아디다스 이렇게 유행이 돌고 돌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유행의 해자를 잡은 기업은 굉장히 뭐 다른 신발까지 이 수혜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그 브랜드가 핫해지는데 혹시 뭐 이제 아디다스가 뭐 그 차례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혹시나 아디다스가 아닌 다른 브랜드가 그 유행에 대한 그 해자를 갖고 가지게 된다면 아디다스가 지금 2023년처럼 조금 재고 확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볼 때는 사실 뭐 아디다스 또한 이 중국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라던가 그리고 아디다스의 뭐 판매량이 과연 이 적자가 흑자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면서 그리고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 글로벌 공장의 캐파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면서 이 현재 주가가 떻게 움직일지 더 위로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내용은 100%제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앞으로 화성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뭐 추가 이슈라든가 종목 분석은 지금처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